안녕하세요. 올해 금융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자산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금일 겁니다. 가격이 정말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 과연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거품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걸까요? 오늘 이 골드러시 현상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순금 딱 한 돈, 그러니까 3.75g을 살 때 가격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올해에만 70% 넘게 폭등하면서 말 그대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예물이나 장신구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야말로 금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이 현상을 이끌고 있는지, 폭락에 대한 경고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더 큰 역사적인 흐름에서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건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번 랠리가 과거랑 뭐가 다른지부터 좀 짚어볼게요. 핵심은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금을 사는 이유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뭐 돌반지다, 예물이다 해서 사는 수요는 오히려 줄었는데 투자용 골드바 있죠? 이런 건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수요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투자자들 심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건데요. 과거 같으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러면 이제 팔아야지 하면서 매물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이거 더 오르겠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다들 팔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 부족 현상까지 생기는 거고요. 그렇다면 대체 이런 강력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엔진이 지금의 이 골드러시를 이끌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점점 불안해지는 국제 정세, 마지막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데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탈달러화 현상이죠. 첫 번째 엔진, 바로 금리입니다. 금이랑 달러는 보통 시소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 같으면 달러 가치는 약해지잖아요? 그럼 시소 반대편에 있는 금값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 엔진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죠. 세계가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돈을 두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바로 금이라는 안전자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엔진인 탈달러화가 등장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확 드러나는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이 미국 국채는 막 탈아치우고 그 돈으로 실물금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기록적인 속도로요. 이게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중국만 해도 2013년 이후로 미국 국채 보유량을 거의 반토막 냈어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돈을 관리하는 큰손들이 이제 달러만 믿고 갈 수는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르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 혹시 터지기 직전의 거품 아닐까? 실제로 시장의 거물들 사이에서는 이거 위험하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가 대표적이죠. 4, 5년 안에 폭락해도 하나도 안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왜냐? 지금 금 시장이랑 통화 공급량 비율이 1929년 대공황 터지기 직전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고가 한 사람한테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국제결제은행 BIS에서도 투기 수요가 너무 과하다면서 급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시장의 의견이 딱 갈리는 지점입니다. 지금 이 상승세가 탈달러와 같은 거대한 구조적 변화 때문에 계속될 거라는 강세론. 그리고 아니다. 이건 그냥 투기 심리가 만든 위험한 거품이라 곧 터질 거라는 약세론. 이 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이 팽팽한 대립을 이해하려면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역사를 봐야 하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값이 약 10년짜리 거대한 주기를 그린다는 이론이에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금의 상승 주기는 보통 10년 정도 가면서 가격이 10배쯤 오르는 패턴을 보여요. 근데 1970년대 마지막 거품 때는 무려 26배나 폭등했거든요. 그 결과가 뭐였냐? 20년짜리 끔찍한 하락장이었어요. 자, 이 이론에 따르면 2019년에 시작된 지금의 상승장은 이제 겨우 반환점을 돌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2030년쯤에나 진짜 정점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이론대로 금이 아직 장기 상승 추세의 중간에 있는 거라면 항상 금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동생격인 은은 어떨까요? 가난한 자의 금이라는 별명에 무색하게 올해 진짜 주인공은 사실 은이었습니다. 금보다 2배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은이 금에 비해 아직도 한참 싸다, 즉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표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보이죠. 은이 변동성이 훨씬 커서 위험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만큼 상승 잠재력도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업 수요예요. 금과 달리 은은 태양광 패널, 전기차, 5G 통신 장비에 꼭 필요한 핵심 소재거든요. 이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게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자, 오늘 금값 랠리의 배경부터 버블에 대한 경고, 그리고 거대한 역사적 주기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전 세계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중앙은행들조차 돈의 미래에 대해, 달러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때야 할까요?